고려대학교 프로그래밍 1 COS 101 수업입니다. 이번 장에는 문자열과 입출력 포맷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내는 스트렝스 함수,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화면에 문자를 출력하는 printf,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문자열을 받아들이는 scanf 함수 등이 이번 학습의 대상입니다. 문자열에 대한 기초와 함께 총 8개의 연속 문제 풀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문자열은 그 문자가 여러 개 연달아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의 경우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복수 개의 문자가 필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C에서 문자는 바로 CHAR이라는 자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HAR, CH라고 한다면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CHAR, 그리고 name, 그리고 그 문자가 몇 개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각가로 안에 숫자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C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변수 선언과 함께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문자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2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얘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문자 5개가 연달아 이어져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숫자 5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C2는 총 5개의 캐릭터 공간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값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약간 의문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썼고 문자열의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썼습니다. 이것이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짓는 기호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두 개의 변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f를 쓰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c를 쓰면 되고요. 만약에 문자열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s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C1과 C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 %c는 캐릭터를 나타내는 한정자이고 %s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한정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AB 둘 다 잘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C2라는 변수의 사용에 있는데요. 자, 이 C2라는 변수는 문자 5개를 저장할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공간은 A와 B 두 개의 문자만을 저장하고 있죠. 한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문자열을 사용할 때 그 문자열에 들어갈 문자가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canf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이름의 길이가 다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3글자와 4글자 사이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글자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name이라는 변수의 크기를 최대한 높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정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리 최대한 크게 잡아놓고 그 일부만 문자를 저장해 두는 건데 C에서는 문자가 몇 개 입력되었는지 따로 변수를 두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단지 2개의 문자만, 이 경우에는 단지 2개의 문자만 입력했는지를 나타낼까요? 그것은 다음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널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여기 문자와 문자열을 저장할 때를 이제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문자의 경우에는 공간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X를 저장할 때는 그 공간 안에 X 변수 하나만 저장되죠. 근데 문자열의 경우 여러분들이 문자열 X를 저장할 경우에는 그 X라는 문자와 함께 그 뒤에 0이라는 값도 같이 저장됩니다. 이 값은 널 문자라고 불리우며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 X 하게 되면 자동으로 뒤에 널 문자가 추가돼서 저장되었기 때문에 C에서는 A와 B만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printf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printf를 사용해 봤을 텐데요. 자, printf를 자세히 보면 printf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인자는 제음문에 해당되고, 자, 두 번째는 그 제음문에 들어갈 변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You look great in %s 이렇게 되어 있는데 %s가 앞서서 문자열을 나타낸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칼라는 바로 문자열 변수였고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printf 함수와 scanf 함수를 써왔는데요. printf와 scanf 함수는 C 언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살펴보면 printf의 경우 포맷이란 인자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포맷 안에서 여러분들은 %c나 뭐 %s, %d 이런 지정 변경자를 사용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변경자 수만큼 그 뒤에 아규먼트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까로 콤마 아규먼트 점점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포맷 안에서 사용된 변경자 수만큼 그 뒤에 변수가 또는 값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scanf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printf와 scanf 함수는 변환 지정자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printf 함수에서 다양한 자료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변수에다가 값을 먼저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자, int 값을 위한 i란 변수를 만들고 이 안에 10이란 값을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캐릭터를 저장하기 위한 c라는 변수 만들고 그 안에는 a, 그리고 s라는 변수는 10개의 캐릭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ab라는 문자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수형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형으로 f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안에 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더블형 d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0.1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는데 이 i라는 값을 출력할 때는 바로 %d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d를 쓰고 그 뒤에 i 값을 아규먼트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c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c를 쓰고 그 뒤에 c를 넣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위해서는 %s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s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형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f를 쓰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부동소수점을 출력하는 방법이 %f 말고도 e도 있고 g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도 쓰고 %g도 씁니다. 자, 그러면 플로트형이 3번 사용되니까 3번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더블형도 마찬가지로 써보겠습니다.
빠트린 /n 까지 넣어주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값, 그리고 C 값, S 값, FD의 값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F를 했을 때는 숫자를 이용해서만 표기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2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0의 매승 형태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G의 경우에는 F로 표현한 것과 이제 유사한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 G의 사용법을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W 값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0을 앞에 많이 놓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많이 내려갈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플로팅 표기와 유사하게 나왔던 것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 이 표기와 이제 유사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G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플로팅 표기와 유사하게 또는 지수형 값 형태로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코드를 수정해서 몇 가지 더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릭터형과 이제 플롯형과 이제 더블형은 이제 없애버렸고요. 이제 테스트할 것은 어떤 거냐면 정수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정수형 자료형은 int뿐만 아니라 unsigned int도 있습니다. unsigned int는 이제 음수는 없는 양수로만 이제 된 변수를 나타낼 때 unsigned int가 사용되고요. 그래서 ui라는 변수 안에 10이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nsigned 값을 출력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d 대신에 u를 사용해야 됩니다. u를 써야 되고 그래서 ui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i라는 변수를 10진법으로도 출력할 수 있지만 이것을 16진법으로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기에 %x를 이제 쓰면 되는데요. 그러면 i는 지금 10이란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16진법으로 바꿔서 출력이 되면 알파벳 a가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바로 제가 i란 변수를 한 번 더 쓰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자, 보게 되면 i는 10진법으로는 10 그리고 16진법으로는 a가 됨을 알 수 있고 이 ui라는 변수는 10이란 값이다 이렇게 잘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signed를 쓰실 때는 이렇게 d나 그런 것들 대신에 u라는 기호를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애들을 변환 지정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규먼트에 있는 변수들이 문자열 안에서 %를 만나게 되면 뭐 d와 f, 뭐 이런 s, x, 뭐 이런 애들 만나게 되면 해당 위치로 문자로 변환돼서 이제 들어와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변환 지정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변환 지정자와 함께 쓰이는 변경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AC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d를 쓰는 게 아니라 %d 사이에 -10을 쓰거나 여기 보이는 것처럼 4라는 숫자를 쓰거나 또는 %f 사이에 5.2를 넣는다던가 또는 %ld d 앞에 l이라는 기호를 더 넣던가 또는 la를 더 넣던가 이렇게 변환 지정자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래그와 숫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하나를 만들 텐데요. i란 변수에는 10이란 값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릿수를 표시하기 편하게 0부터 시작해서 9까지에 해당되는 숫자를 먼저 첫 번째 줄에 출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변경자를 통해서 이제 i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 똑같겠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것처럼 10을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0이 출력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총 10개의 공간을 사용하면서 오른쪽에 붙여갖고 값이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 뒤의 의미는 이거겠죠. 총 10개의 공간을 써갖고 데시멀을, 즉 이제 정수를 이제 출력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정수 중에서 양수를 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 % 다음에 음수를 쓰게 되면 이제 왼쪽 정렬을 하게 됩니다. 총 10개 공간을 쓰는데 왼쪽 정렬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10이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총 8개의 공백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점 숫자들에 대한 변경자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형을 플롯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0.1이라는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rintf를 할 때 퍼센트 이제 8.2f와 같은 형태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서 나왔던 f라는 변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기존의 f를 그냥 출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f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후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f로 했을 때는 0.1 다음에 뒤에 0으로 채워져서 총 8개의 공간을 이용해서 출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2f를 했을 때는 8개의 공간을 쓰긴 하는데 소수점 아래로 2개의 디지트만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점 2의 역할은 뭐냐면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 8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d와 마찬가지로 총 8개의 공간을 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8 대신에 6을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처럼 0부터 5까지 6개의 공간을 이용해서 숫자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변경자는 이제 L하고 LL입니다. 자, L의 의미는 뭐냐면 롱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런데 롱일 경우에는 그냥 L 하나만 쓰면 되고 만약에 롱롱일 경우에는 L을 2번 쓰면 됩니다. 한번 롱과 롱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하고 10이란 값을 놓고 롱롱에도 L과 이제 LL로 만들죠. 자, 10이란 값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롱형을 출력할 때는 %LD 그리고 롱롱일 경우에는 LLD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이란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래그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플러스, 스페이스, 샵, 그리고 0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예제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형 값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볼 플래그는 여기 보다시피 마이너스, 플러스, 스페이스, 샵 그리고 0이 있습니다. 먼저 마이너스를 써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제일 상단에 있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출력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이너스 10의 경우에는 왼쪽 정렬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부호와 함께 이제 출력을 하는 이제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가 있을 때는 음수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그냥 써주고, 양수일 경우에는 앞에 스페이스를 놓고 숫자를 쓴다 라고 했으니까 자릿수는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퍼센트 스페이스 뒤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샵에 대해서 테스트 할 텐데요. 자, 샵은 이제 진법도 이제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D로 하게 되면 시집법이니까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고, 이것은 언제 바뀌냐면 이제 X와 같이 이제 신유지법으로 값을 출력을 할 때는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변환 지정자가 있기 때문에 I 값도 이제 2번 써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퍼센트 10D를 하게 되면 10개의 공간에 이제 2라는 숫자를 이제 출력을 할 텐데요. 이제 오른쪽 정렬 되겠죠. 이때 앞에 0을 쓰게 되면 그 남는 왼쪽에 있는 공간에 0의 값을 채워주게 됩니다. 이것을 실행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왼쪽 정렬돼서 2가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플러스 기호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양수를 나타내는 플러스 기호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붙지만 양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이스 하나 넣어서 자리를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법으로 이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시진법의 2인 거고 이것은 이제 신유지법의 2다 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에 0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빈자리에 0을 넣어서 이제 10개의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printf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scanf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환 지정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로부터 이제 문자 하나를 입력받으려면 이제 %c를 쓰면 되고요. 정수를 입력받고 싶다 그런다면 %d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소수점 수로 입력받고 싶다면 %e, f, g, a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은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 값을 입력할 것인지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 표기로 값을 입력할 경우에는 %e를 쓰면 되고, 만약에 플로팅 그냥 부동소수점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f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볼만한 게 %5가 있죠. %5의 경우에는 이제 팔진법 정수로 이제 입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s는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제 문자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u는 이제 unsigned가 되겠고, %x는 이제 사용자의 수를 신유진법으로 가정해서 입력받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F를 쓸 때는 상단에 CRT secure no warning이라는 이 메시지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캐릭터 값을 받을 거기 때문에 캐릭터 변수 하나 만들어 두고, 그리고 인트 값도 받을 거고, 그리고 unsigned int 값도 이제 받을 거기 때문에 unsigned int를 받기 위한 변수도 하나 만들어 두고, 그리고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 s라는 변수를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스캔F를 통해서 사용자부터 이제 키보드로 이제 입력을 받을 텐데요. 먼저 %c를 하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c라는 변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라는 기호를 써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입력받은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 하나를 입력받고 그 문자를 바로 출력하게 되겠죠. 프린트F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뉴라인을 넣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하고 A라는 문자를 받고 A라는 문자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를 통해서 문자 하나를 입력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입력받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이렇게 두 번 쓰면 됩니다. 이렇게 C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자 두 개를 입력받아 갖고 하나는 C에 저장하고 또 하나는 C1에 저장을 해서 출력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공백을 사이에 두고 출력을 하게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수형하고 실수형을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수형 입력받을 때는 %D를 쓰면 되고 실수형 입력받을 때는 %F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수형 변수가 없었군요. 자, 하나 넣어서 i라는 값과 이제 f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값을 입력받고 이것을 똑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수형 10을 입력받고 두 번째는 실수형 값인 0.1을 입력받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입력할 때는 10하고 0.1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엔터를 이용해서 값을 입력해도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canf 함수의 경우에는 약간 특이하게 작동을 합니다. scanf 함수의 경우 이렇게 변환 지정자가 있었을 때 변환 지정자가 연달아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이를 공백 또는 엔터에 의해서 그냥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문자가 입력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이제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D, %F 이렇게 두 가지 변환 지정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터 막 치고 스페이스바 입력해서 2를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입력하더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scanf에서는 공백이 1개 이상 또는 이제 뭐 엔터가 1개 이상 나타나는 것이 그냥 다 하나로 이제 취급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scanf 쓸 때는 좀 약간 그 점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진법을 달리해서 입력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수형 변수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scanf를 할 때 %D, %x를 통해서 두 번째 입력되는 것은 16진법으로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canf를 할 때 %x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을 16진법으로 입력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을 두 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을 입력하는 게 낫겠군요. 자, 10을 두 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을 출력을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시진법이니까 그냥 10 이렇게 되지만 두 번째 입력한 것을 이제 16진법으로 생각하면 16진법 10은 실제 시진법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16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x의 의미, 그것은 사용자의 입력을 16지법으로 가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2라는 변수에는 10이 입력됐을 때 실제로는 16이란 값이 저장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문자열을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은 이 s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할 텐데요. 문자열을 저장받을 때는 %s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수형 자료형과 다르게 문자열을 지정할 때는 앞에 앰퍼샌드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포인터를 배운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문자열을 스캔F로 입력받을 때는 앰퍼샌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좀 공백 좀 입력하고 A, B, C, D 하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스캔F의 경우 공백은 지정자 사이를 이제 구분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앞에 있던 공백은 그냥 뭐 의미가 없이 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입력한 A, B, C, D만 그 S라는 변수에 저장되었고 printf를 통해서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4개의 문자만이 정확하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unsigned 값을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u를 사용하면 됩니다. 미리 타이핑 해놨는데요. %u 골뱅이 ui 그리고 %u 그리고 ui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unsigned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장에 있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뭐 프로그램 연습 문제가 이제 8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드CS를 푸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이제 프로그램 연습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살펴보고 차근차근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CS에 있는 이제 실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열심히 풀으셔야 합니다. 한번 대충 한번 위드CS의 여러분들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프랙티스에 들어가서 지금 보게 되면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각 챕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4장을 나갔는데요. 4장에 들어가서 보면 총 A부터 H까지의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이제 프로그램 연습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위드CS에 있는 이 문제를 풀으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 점수로 인정되게 됩니다. 자, 스탠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3분반과 이제 4분반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유저의 경우에는 이미 8문제를 다 풀었다. 그리고 이 유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7문제 풀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4장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으시고 5장에는 문제가 점점 더 이제 많아집니다. 5장에 문제가 더 많으니까 5장은 이제 다 푼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지는 않군요. 5장 있고 미리 진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미리 책을 보고 S 파는 겸 위드C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이 같이 따른다면 이번 학기에 C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